안녕하세요, 쌈자의 리뷰 쌈자입니다. 이번 주는 달달한 로맨스와 더불어 최정민과 체이스에 대한 떡밥들이 던져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영도와 다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 만난 두 사람은 편의점 앞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영도는 다정에게 학교에 미친 목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남들보다 일찍 꽃 피고 심지어 눈 오는 겨울에도 막 만개하는 목련이라고 합니다. 다정은 일찍 필 수도 있지 그렇다고 미쳤다고 하면 힘들게 꽃 피운 얘가 뭐가 돼요? 라고 합니다. 영도는 다정의 말에 공감하며 항상 남들하고 속도 맞춰야 하냐고 하죠. 다정도 원래 눈은 핑계대고 미친 척 해보라고 오는 거라며 서로의 말에 공감하면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있는 속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 둘은 과거에도 서로의 마음을 전한 적이 있죠. 옛날에 다정의 동생이 입원한 병원에 담배꽁초에 쌓인 한 송이 꽃이 있었는데 늘 혼자였던 다정은 그 꽃이 자신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 꽃에 쌓여있던 담배꽁초들이 없어졌는데 사실 형의 장례식을 치르던 영도가 힘들게 홀로 핀 그 꽃을 지켜준 것이죠. 어린 다정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고마운 마음에 사탕을 두고 갑니다. 그 사탕이 어린 시절 영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의 감성이 어린 시절에도 이어져 있었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어느 봄날 갑자기 눈이 내리고 영도는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미친 척하고 꽃을 피우러 한 마리 나비가 되어 다정에게 달려갑니다. 때마침 다정은 봄날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보려다가 갑작스러운 눈을 보고 밖에 나왔다가 영도와 마주치죠. 서로 내친 김에 미친 척하고 미친 목련 보러 가고 처녀 귀신과 저승사자 분장도 하며 놀러 다닙니다. 이렇게 점점 영도와 다정은 가까워지고 과거 최정민과 체이스 사이에 있었던 일이 나왔는데요. 2003년 3월 체이스는 최정민을 만납니다. 쌍둥이였지만 한 명은 미국으로 또 다른 한 명은 한국에서 입양됐고 미국으로 입양됐던 체이스가 정민을 찾아온 것으로 추정되죠. 정민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체이스는 정민과 옷을 바꿔 입고 정민의 집으로 들어가 봅니다. 집안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소주병까지 굴러다니죠. 정민의 양어머니는 쓰러져 있었고 양아버지는 옷을 바꿔 입은 체이스를 보고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체이스를 때리려던 정민의 양아버지는 소주병을 밟아 미끄러지죠. 쓰러진 양아버지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피를 쏟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핸드폰을 집으려고 했지만 체이스가 가로챕니다. 이 광경을 창밖에서 정민이 봅니다. 둘은 집을 빠져나와 체이스의 숙소로 가고 밥을 먹습니다. 그때 체이스가 정민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림자는 빛을 욕심내면 안 돼. 사라지니까. 화면은 현재로 돌아오고 체이스는 잊지마. 내가 너 때문에 어디까지 갔었는지 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떠올리는 듯 보였습니다. 최정민의 첫 번째 살인도 2003년 3월인데 과연 우연일까요?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3년 만난 체이스와 최정민은 서로의 삶을 바꿔 살았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체이스가 자신의 그림자인 최정민에게 자기 그림자로서 자기 모습으로 미국에서 살라고 했고 미국에 입양됐던 체이스는 최정민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산 거죠. 어째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의아할 수 있지만 먼저 옷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정민의 집 앞에서 체이스의 옷을 보면 밝은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 모자를 쓴 걸 확인할 수 있죠. 주영도의 진료실을 찾아온 최정민도 같은 복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체이스와 정민이 나눈 대화를 보면 최정민이 쌍둥이 중 그림자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옛날 교회에서 다정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람이 체이스고 계단 밑, 트리 밑에 숨어있던 사람이 최정민인 거죠. 그런 점에서 최정민보다 체이스가 오랫동안 다정을 찾았고 다정에게 더 살가운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나온 두 사람의 코디에서도 단서가 나옵니다. 1, 2화에서 보여준 최정민의 복장을 보면 무채색에 가까운 옷이라도 밝은 계열의 색으로 코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지금 나오는 체이스는 마치 그림자처럼 어두운 톤의 옷을 입고 있죠.
드라마라는 장르에서 인물의 옷과 색을 아무런 기준 없이 정했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6화 마지막에 약을 먹은 체이스는 어렸을 적 어두운 반지하에 숨어있던 기억을 되새깁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꿈에서도 검은 옷에 검은 공간에 갇혀있죠.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체이스는 바로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된 체이스가 아닌 한국에서 입양된 최정민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최정민의 이름으로 살게 된 체이스는 3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왜 최정민은 자살을 했을까요? 저는 최정민이 자의로 자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도가 말했듯이 타살성 자살일 수 있죠. 첫 번째 살인은 어릴 적 있었던 교회 사람을 원한으로 죽인 거고, 두 번째 살인은 첫 번째 살인을 쫓아 결국 자기의 비밀을 알아낸 형사를 죽인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살인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건으로 의문의 인물에게 어쩔 수 없이 자살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린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무당이 말한 바람 속의 시퍼런 칼날이면서 최정민과 다정이 만나는 사진을 몰래 찍은 사람이고, PC방에서 체이스 입국 소식을 보며 놀라고 이번에 형사를 찌른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